오늘은 그 확률 통계 제4장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나오죠. 독립 사건이라는 것은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다라고 되어 있고요. 독립에 대한 설명은 조건부로 이렇게 했습니다. 즉, P, B 바 A가 이거랑 같고 P, B 바 A 여집합 그리고 이것이 P, B일 때 서로 독립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얘네들이요. 자,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보게 되면 P, B 바 A는 P의 B 교집합 A의 P의 A였잖아요. 이게 PB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더 줄이면 무슨 뜻이냐면 P 이쪽 부분이 PB 곱하기 PA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P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독립에 대한 더 확실한 정의가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PA 곱하기 PB다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가 다른 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보다도 다음부터는 여기가 등식이 성립하면 독립, 그렇지 않으면 독립이 아닌 종속,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 풀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아질 때 이때 독립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얘네들을 독립과 종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있는 설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3개의 흰 공과 2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때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와 다시 넣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자. 이런 걸 복원, 비복원이라고 합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거를 우리가 복원 사건이라고 하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걸 우리가 비복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쓰기로 하죠. 어쨌든 내용은 금방 알겠죠? 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 이제 복원해서 사건을 푸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P, A, 교, B.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꺼낼 때도 흰 공이 나오고, 동시에, and 두 번째 꺼낼 때도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은 5분의 3이고 두 번째도 5분의 3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PA 곱하기 PB와 같아요. 얘네들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비복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이때의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고 두 번째도 연달아 흰 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가 흰 공이 나올 사건 생각해 봤더니 PA가 5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5분의 3이잖아. 따로따로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다르니까요. 얘네들은 비복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아까 얘기했던 독립사건의 정의대로 해주면 P 그 다음에 B 바 A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PA의 PA 교집합 B인데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해 봤는데 얘는 뭡니까? 첫 번째도 나오고 두 번째도 나오니까 5분의 3에 4분의 2죠. 비복원이니까요. 이거는 5분의 3이죠. 이렇게 돼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4분의 2가 돼가지고 2분의 1입니다. 얘가.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2분의 1이 나왔는데요. 이거랑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이거랑 두 개가 같아야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 P의 A의 여집합, P, A 교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이죠. 이렇게요. 자, 이걸 계산해서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는 검은 공이 나와야 되니까 5분의 2죠. 두 번째는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뽑을 때 검은 공이 나와야 되니까 5분의 2죠. 근데 얘는 지금 4분의 3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르죠. 그러므로 얘는 종속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얘와 얘가 똑같으면 독립입니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독립이죠. 무엇으로? PB로. 이렇게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랑 동치라고요? PA 교 B가 PA 곱하기 PB와 같다랑 동치인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고요. 두 사건이 독립인 필요충분 조건, 이게 같다고 그랬죠. 이걸로 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와 B가 독립일 때 여집합끼리와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여집합 A 여집합 B 또는 A와 B가 여집합 또는 여집합도 다 독립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증명하는 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독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PA 우리가 이거 여기다가 해야겠죠. 자, 이 집합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그런데 A의 여집합과 B와의 교집합은 여기죠. 이 부분의 확률이죠. 이 부분의 확률은 PB PA 교집합 B라고 봐도 되죠. 또는 이거를 P의 B차 A라고 봐도 되겠어요. 이 부분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계산되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P, B를 묶어내니까 1-PA. 1-PA가 뭡니까? P의 여집합의 확률이죠. 따라서 이게 성립이 돼서 독립이다. 자, 그래서 다른 애들도 다 할 것도 없이 다 독립인데 일단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풉시다. 얘가 독립이면 얘네들 중에 누구라도 여집합으로 바꾼 모든 종류는 다 독립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그 다음에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정의인데요. 배반 사건이 뭐였었죠? 동시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배반과 독립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독립 사건은 이거였죠. 이거 독립의 정의 또는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 PA 곱하기 PB랑 같은 거. 그래서 배반은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독립 사건은 A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중에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거로 끝나죠. 왜? 여기 원래는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그게 공집합이니까. 얘는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PA 곱하기 P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판단 방법은 무조건 요 조건, 이거면 배반이죠. 이거면 독립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배반이냐 독립이냐 판단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적 정의고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립은요,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반이면 독립이냐, 독립이면 배반이냐, 이렇게 안 돼요.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배반이면서 독립일 수도 있고, 뭐, 엉키고 설키고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배반이라고 합시다. A와 서로 배반인 상태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은 0이죠. 그런데 PA 곱하기 PB가 0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얘는. 따라서 이거는 배반이면 독립이냐? 그건 몰라요. 그런데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냐로 해야 되는데 이쪽이 0이 나와요. 배반이면. 그럼 이쪽이 0이냐? 근데 A, B가 하나라도 확률이 0인 게 들어가면 배반이면서 우리가 독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독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얘는 이것 때문에 종속이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두 개로 판단하는 걸로 우리가 해야겠어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명제를 봅시다.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가 참이므로 대우인, 독립이면 배반 사건도 참이다가 되는 거죠. 단, 확률이 0이 아닐 때,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에 대해서만 배반이면 종속이다,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쪽에서 이제 익히기 문제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얘네들을 우리가 뭐 144번에 하나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이 중에 뭐 한 2번 정도 풀어볼게요. P, 아이고 흰 걸로 쓸게요. P, A 여집합, 바, B의 여집합. 자, 이러면 P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P의 B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P의 B의 여집합은 1-6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입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입니다. 자, 이걸 먼저 계산하면 5분의 3, 6분의 1, 그리고 여기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통분하면 5, 6에 30, 6, 3, 18 더하기 5 빼기 30분의 3이니까 30분의 여기가 얼마냐, 이렇게 빼니까 20 해서 3분의 2죠. 얘가 3분의 2죠. 그러면 얘는요, 이거의 확률이잖아요. 이거의 확률. 따라서 3분의 1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5분의 6, 5분의 2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더라 하고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뭐 다른 애들은 따로 할 필요 없고 146번을 한번 같이 풀면서 따져보죠. 자, 두 양궁선수 AB가 10점 관역을 맞출 확률이 각각 0.6, 0.8이다. 이랬어요. 양궁선수 A가 10점 관역을 맞힌 사건을 A, B가 10점을 맞히는 확률을 B라고 하면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제 의미만 따져도 독립이죠. 왜냐하면
뭐 A 선수가 10점을 맞췄다고 해서 B 선수가 10점을 맞히고 안 맞힐 줄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 뭐 심리적으로 좀 쫓긴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수학적인 의미를 따지니까 독립이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죠. 뭐로 확인하냐? 이게 PA, PB인지 PA가 10분의 6이고 PB가 10분의 8이라서 100분의 68인데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도 관역에 맞추고 곱의 법칙 동시에 두 번째 뒤를 이어서 연속으로 되니까 똑같잖아요.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얘는 PA 곱하기 PB죠.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었다 하고 나온 거죠. 자, 독립과 종속의 판정 이것도 이제 예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합시다. PA가 얼마입니까? 홀수니까 2분의 1이죠. PB는 3 이하니까 1, 2, 3이니까 2분의 1이죠. PC는 2 또는 5니까 3분의 1입니다. 6분의 2니까요. 자, 이렇게 찾았고요. 자, 기억. 서로 독립인 사건이니까요. A와 B입니다. 기억은 A와 B.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독립이냐? 그러면 이게 이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 이제 A, B를 아까 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인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야. 홀수이면서 3 이하 1, 3밖에 없어요. 따라서 두 개니까 6분의 2, 3분의 1이죠. 다르죠. 따라서 독립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종속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봐라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 잠시만요. 자, 예제 7번을 보니까 두 사건 A, B가 독립입니다. 그러면 얘네도 독립이고 얘네도 독립이에요. 아까 이미 얘기했죠. 그리고 PB를 구하래.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조건에서 P의 A 여집합 곱하기 P의 B가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는 P의 A 여집합 곱하기 P의 B의 여집합이 6분의 1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PB를 구하래요. 자, PB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나눕시다. 그럼 약분되고 PB 그리고 얘기는 1-PB가 여기는 자 2분의 1 대 6분의 1 그래서 1, 3이네요. 번분수 계산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랑 곱하면 이게 돼야 되잖아요. 양변에 이걸 곱해준다고 생각하니까 3-3PB는 PB 얘가 1로 가니까 3은 4PB 4로 나누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독립이면 여집합 건드리는 애들도 다 독립입니다.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8번을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예제 8번에서는 갑을이 합격할 확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두 합격할 확률, 곱의 법칙을 써야겠죠. 따라서 둘이 곱하니까 4분의 1입니다. 갑은 합격을 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을은 불합격이니까 이거 여사건 3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니까 모두 떨어질 확률을 뺍니다. 첫 번째 얘가 떨어질 게 4분의 1이죠. 3분의 2죠. 따라서 1 마이너스 6분의 1 해서 6분의 5죠. 이렇게 우리가 했던 대로 풀면 되죠. 고배 법칙을 써서. 근데 이게 왜 나왔어요? 지금 한 개 전부 독립사건입니다. 그렇죠? 각각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풀었지만 여기가 전부 다 독립인 사건들에 관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독립인 사건일 때는 이렇게 고배 법칙을 쓰면 무지 간단해진다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106번을 한번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느 디자인 공모대회에 철수가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며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표와 같다. 이 표가 이제 점수 A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철수가 각 항목에서 B를 받을 확률은 3분의 1, C를 받을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과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가 받는 두 점수의 합이 70점일 확률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면은요. 관람객 투표가 40점, 점수 A를 받은대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50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읽어보죠. 참가자는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며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이 A를 주면 40점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심사위원이 A를 주면 50점으로 점수가 입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70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70점이 나오냐? 자, 첫째, 여기서 40 받고 30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관람객, 흰 걸로 쓸게요. 첫째, 관람객에서 A를 받고요. 심사위원이 C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0점 받으면 이렇게밖에 없죠. 그 다음에 30점 받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람객이 B를 줬고 심사위원도 B를 주는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 얘가 20점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따라서 관람객이 C를 줬지만 심사위원은 A를 주는 케이스죠. 셋 중에 어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확률을 계산하면 자, A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죠. 각 항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철수가 각 항목에서 A를 받을 확률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C는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관람객에서 A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C를 받을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관람객에서 B를 받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곱하기 심사위원회에서 B를 받을 확률도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 관람객에서 C를 받을 확률은 6분의 1이고 심사위원회에서 A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선생님이 막 곱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관람객 투표와 심사위원 투표가 독립이니까 이렇게 막 곱해도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독립 신경 안 써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이 정도는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이런 것도 되게 이제 모의고사와 수능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A, B, C, D, E, F, G 7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열리고 닫히는 스위치가 7개입니다. 각 스위치가 열려있을 확률과 닫려있을 확률은 같고, 그러니까 각각 2분의 1씩이겠죠.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 P에서 Q까지 전류가 흐를 때, 그럼 이것도요. 독립사건이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생각해요. 첫 번째 케이스는 B가 닫히고 C가 닫히고 D가 닫히고 G가 닫히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가겠죠. 두 번째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끊기면 전류가 안 돼요. 그런데 A를 통해서 갈 때요. A가 닫히고 그럼 어디만 닫히면 돼요? G가 닫히면 무조건 전류가 통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E가 닫히고 F가 닫히고 G가 닫히면 전류가 통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입니다. 세 가지 스타일. 얘네들이 뭐 열리고 닫히고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G는 꼭 닫혀 있어야 되죠. G는 마지막에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닫혀야 되잖아요. 이게 닫힐 확률 하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요. 다 곱을 썼죠. 이거는요. 2분의 1, 2분의 1 이거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답입니다. 자, 이것도 각각을 다 곱했죠? 왜요? 독립사건이니까. 이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독립이 아니래도 상황을 이렇게 곱해법칙으로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독립이냐 아니냐에 신경 쓰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줬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원을 봅니다. 독립사건을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독립하고 사건이 아니라 시행이 들어갔어요. 자, 독립시행의 뜻을 잘 기억해야 되죠. 독립사건하고 다르죠. 자, 독립시행은요.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야.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즉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그 첫 번째 던질 때, 두 번째 던질 때, 세 번째 던질 때에서 10번째 던질 때까지 이 10번 던지는 각각의 경우가 독립시행이죠. 이렇게 독립시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할 때 각각의 독립적인 사건이 될 때요.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주사위를 10번 던졌어요. 그럼 이게 독립시행이 되는 거야. 10번 던질 때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라고 하고 3, 3, 3,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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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또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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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꽝, 3, 3, 꽝 뭐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1의 눈이 3번이 나오면 도대체 몇 회에서 세 번째 3의 눈이 나왔을까? 그 가지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 가지수가 몇 개나 될까요? 이 가지수는요. 10칸 중에 이 동그라미를 채우는 횟수랑 같죠? 10, 3만큼 나옵니다. 이게 가지수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나머지는 3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7제곱이 됐어요. 이것도요. 이거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이것도 3번 나오고 순서는 달라졌지만 7번 나왔죠. 그러니까요.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7제곱이 몇 개가 있냐? 10C3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독립시행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요, 앞으로. 자, 그 내용이 이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를 설명을 해주면, A가 일어날 확률이 P입니다.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R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가 N 콤비네이션 R만큼 있죠. 아까 10 콤비네이션 3 썼듯이. 그 다음에 확률이 P인데 그게 R번 나와야 되고요. 6건의 확률은 N-R번 나와야 되겠죠. 방금 전에 이 공식을 풀어서 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제를 풀어가면서 방금 한 내용과 공식을 같이 외우도록 하죠. 자, 이쪽을 한번 보겠어요. 독립시행 사건인지. 주사위 6번 던지죠? 같은 거 6번 반복했어요? 독립시행입니다. 짝수의 눈이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짝수가 나올 확률. 한 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자, 2분의 1이고, 그러면 짝수가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1-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몇 번 나와요? 4번. 6번 중에 4번 곱하기 짝수가 나올 확률 몇 번 나와야 돼? 4번. 홀수는 이것도 2분의 1인데 몇 번 나와야 돼? 2번이겠죠. 4번 나오면 2번은 홀수겠지. 요게 1번의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이게 얘네들이. 그러면 적어도 2번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2번이니까 2번, 3번, 6번까지니까 그 반대로 풉시다. 한 번도 안 나오든지 한 번 나오든지. 그래서 1에서 요거 2개를 합쳐준 거를 뺍시다. 한 번도 안 나오면요. 6 콤비네이션 0 곱하기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6제곱이죠. 플러스 얘는 한 번 나오죠. 6 콤비네이션 1 곱하기 한 번 그리고 나머지 5번 이거를 1에서 빼주면 답이 되더라. 이게 독립시행의 사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잘 기억해줘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필수예제 10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쪽을 보겠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진다.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 이제 문제를 꿨죠. 어떻게 됐습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냐 4의 배수가 나오냐에 따라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동전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3의 배수가 나오고 그러면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면 4의 배수에 눈이 나오고 주사위에서 그래가지고 4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겁니다.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더해주면 되겠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그럼 일단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3하고 6이 나오니까 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고배 법칙 그 뒤에. 그런 다음에 동전을 3번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8이죠. 앞면이 2개 나오는 건 앞, 뒤니까 3개죠. 따라서 8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건 4 하나니까 6분의 1이고요. 4번 던져서 앞면이 2개. 동전 4개 던지면 경우의 수 16개입니다. 그 다음에 앞면이 2개 나오면 앞, 뒤는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얘는 이거를요 4칸 중에 앞면 2개 들어갈 자리를 보니까 4C2예요. 경우의 수가. 4, 3, 2, 1, 6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3이죠. 둘을 더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독립시행에서 찾아서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1번을 한번 같이 보죠. 얘네들은요. 자, 이걸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을 때 동전을 8에 던져서 100점을 얻을 확률입니다. 자, 동전을 8에 던집니다. 1회, 2, 3, 4, 5, 6, 7, 8인데 앞면이 나오면 20이고 10인데 여기가 20과 10을 더해서 100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부 뒷면이 나왔다고 하면 10이 8개죠. 10이 8개일 때 점수가 80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려면 모두 뒷면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앞면이라고 하면 20이 되니까 더하기 10이죠. 여기가 앞면이 되면 20이 되니까 더하기 10이죠. 그래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일단 100점이 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이 문제는 8번을 던졌을 때 8번 던져서 앞면이 몇 개? 2개. 뒷면은 몇 개? 6개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어떤 확률을 구하냐? 동전을 8번 던졌는데 앞면은 2번, 뒷면은 6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8번 중에 앞면 2개로 문제를 풀까요? 그러면 8번 중에 2개 독립 시행이니까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2번이죠.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6번이죠. 이게 문제의 답이다. 앞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 시행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독립시행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알겠죠? 자, 115번 기출문제인데 먼저 확인을 해보죠.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 치료를 하고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환자만 2단계 치료를 하여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한 환자는 완치된 것으로 판단한다. 1단계 치료 결과와 2단계 치료 결과는 서로 독립이다. 요것 때문에 나온 거죠. 서로 독립이다.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에 성공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 3분의 2이다.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될 환자가 2명일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그려봅시다.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D.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완치된 사람은 완치죠. 여기도 완치죠. 자, 이렇게 이게 2명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4명의 환자를 했는데 2명만 모두 성공하고 나머지는 이런 모양이 아닐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A가 1단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 3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쪽도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될 확률이 3분의 1, 이 사람이 3분의 1. 그럼 나머지는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틀리고 해서 3분의 1이겠죠. 하여튼 얘네가 다 합쳐서 1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4명 중에 2명이 누굴까요? 그 경우의 수가 4C2죠. 4C2. 그래서 완치된 것으로 판단될 환자가 2명일 확률을 경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2명일 상황을 다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뭐 꽝꽝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 합쳐봤자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합치면 1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할 필요가 없지. 3분의 1, 3분의 1 여기는 합쳐서 3분의 1이겠죠. 단지 이게 몇 개가 나오냐? 이만큼 나와. 이게 몇 개야? 6가지가 나오겠죠. 6가지. 왜? A와 B가 완치되든지 A와 D가 완치되든지 이게 6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실패고 2명이니까 이런 게 A는 이렇게 돼서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돼서 동시에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얘네들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7분의 1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성공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실패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오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더라.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이렇게 되고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걔네들이 6번 나오더라. 그러니까 4C2 곱하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치가 되고 얘네들은 그렇게 안 될 확률이니까 그럼 이렇게 바꿀까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A가 있는데 A는 완치가 되고요. 그러면 A가 완치가 될 확률 3분의 1이죠. B는 완치가 안 되고요. 3분의 2죠. C는 완치가 안 되고요. 3분의 2죠. D는 완치가 되죠. 3분의 1이죠. 따라서 2명은 완치가 되니까 3분의 1의 제곱. 2명은 완치가 안 되니까 3분의 2의 제곱. 독립이니까. 이런 게 몇 종류? 4C2 6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확률 분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률 분포로 이제 오늘 들어가 보겠어요. 확률 분포에 들어가면서 첫째 뭐가 여러분한테 나오냐면 확률 변수가 나옵니다.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확률 변수를 우리가 large x로 쓰는데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스몰 x를 가질 기호를 x는 스몰 x하고 p와 같이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이제 잘 못 알아듣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떻게 되냐면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렇게 예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1이 이거 100일처럼 보이네. 1이 나오는 횟수, 걔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1이 실제로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죠. 100번 던질 동안 1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100번 다 나올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에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얘는 어떤 걸까요? 그러면 그렇게 던진 걸 x라고 할 때 그게 30번 나오는 확률,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지. 얘가 뭐라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0번 던질 때 1이 나오는 횟수죠. 그러니까 1이 30번 나오는 확률을 생각해 봐. 그런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확률 변수에 너무 이렇게 읽어놓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확률 변수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무엇을 확률 변수라 할 때 그리고 나서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이산 확률 변수는 또 뭐냐? 확률 변수긴 확률 변수인데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그거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셀 수 있으면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산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흩어져 있음을 뜻한다 라고 돼 있어요. 알겠죠?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무한계인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유한계만 다룬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합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집합을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무한집합이지만 카운터블한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셀 수 있다, 이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운터블, 셀 수 있죠. 무한이지만 셀 수가 있어요. 그죠? 또는 일렬로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오더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리수의 집합 이러면 무한집합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고요. 그죠? 하지만 또 이거는 일렬로 세울 수 있어. 크기를 비교할 수는 있어. 그래서 오더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크기를 비교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무한인데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예를 들어서 정수의 집합, 무한집합이지만 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수의 집합, 그러면 무한집합이지만 셀 수 없어요. 여기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셀 수가 있고 그 중에 무한은 빼고 유한계만 앞으로 통계에서는 다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x는 확률 변수이면서 특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들은 다 이산 확률 변수를 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줄여서 그냥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확률 분포는 뭐냐? 예, 이런 확률 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확률 변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확률 변수 그리고 분포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확률 변수 분포죠. 이게 확률 변수고 각각의 확률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을 쭉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표로 만든 거고 이거는 확률 변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된 거죠. 확률 변수 x1이 나올 확률을 그래프로 그린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자 들어가고 질량 함수가 된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요게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 함수를 우리가 일컬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앞으로 잘 기억해야죠. 왜? 문제를 읽을 때 확률 질량 함수가 어찌고 저찌고 근데 확률 질량 함수가 뭐였더라? 이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용어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아까 주사위 100번 던질 때 1이 나오는 횟수가 30. 그 확률을 구하시오. 예, 그게 이제 숫자 얼마다? 실제로 계산해서.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아, 이게 확률 질량 함수고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걸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예,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고요. 그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일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확률 질량 함수는 각각의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이 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 x가 범위가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용어도 외울 겸 확인을 들어가 보겠어요. 이산확률 변수인 것만 고르세요. 이산확률 변수가 뭐라고요? 확률 변수를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OX 퀴즈 20문제의 답을 임의로 적일 때 마친 문항수. 이 마친 문항수가 바로 확률 변수 X입니다, 여러분. 그 X를 우리는 20문제 중에서 마친 거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0부터 20까지 셀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산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차 시간이 6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예, 이것도 셀 수가 있죠. 몇 분인지. 왜? 0분에서 6분 사이니까. 셀 수 있습니다. 식목일에 수목원을 방문한 방문객 수. 예, 셀 수 있어요. 방문객 수를. 그 다음에 빨간색 연필 5자루, 파란색 연필 4자루가 들어있는 상자에 임의로 3자루를 꺼낼 때 빨간색 연필에 나오는 빨간색 연필의 개수. 빨간색 연필의 개수는 0자루에서 3자루까지죠. 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 하나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오른쪽 표를 완성하시오. 그러면 얘가 바로 뭡니까? 독립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독립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질 수도 있고요. 동전 하나를 연달아 3번 던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럴 때 하나도 안 나온다.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 2분의 1이 빵. 그 다음에 이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게 3개. 그리고 3C0 그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면이 하나 나오고 뒷면은 2개 나오는데 그게 3C1이죠. 여기는 앞면이 2개 나오고 뒷면이 하나 나오는데 3C2죠. 여기는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3C3이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자 하는 거죠. 두 번째,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여기다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건 확률이니까. 자, 이 x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했잖아. 확률 변수 x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2번 던질 때 홀수가 몇 번 나오냐?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최대 2번까지 나오는 거죠.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과 2죠. 2번 던졌으니까.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1의 값을 가질 확률들을 하나, 둘, 3개를 구해야 돼. 얘는 뭐라고? 자,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어요. 그게 빵. 그리고 이게 2개. 그리고 2C0.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게 1개. 안 나올 확률도 1개. 2C1이죠. 여기는 이게 2번. 그리고
홀수가 나오지 않은 것도 2분의 1이 0이고 ECE 표로 나타내시오. 예, 이겁니다. 이 숫자들을 다 계산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표가 되는 거죠. 자, 163번을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표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일단 a는요. a는 다 더해서 1 돼야 돼. 10분의 2, 10분의 3, 1, 10분의 6, 그러니까 a는 10분의 4 이렇게 다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그러면 상수 a값 10분의 4, 5분의 2라고 구했고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또는이니까 합이에요. 여기가 5분의 1, x가 4일 때 10분의 1, 둘이 더해서 10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3보다 크거나 같은 것, 요거 두 개 더해서 10분의 4. 자, 이렇게 풀자 하는 얘기입니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겠죠? 자,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하죠. 예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됐대요. 그럴 때 k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확률 변수 분포표 이렇게 됐고요. 이게 x고 이게 p인데 요 x가 1, 2, 3, 4, 5니까 x가 1, 2 여기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고 이 확률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k분의 1,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가 확률들이죠. 그럴 때 k값은 요거를 쭈라락 더해서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분의 6, 12 더하기 3, 15가 1, 15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밑에 예제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번이요. 자, 확률 변수 x의 분포표가 이렇게 돼 있고요. 2a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면 여기 이게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확률은 음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2a보다 큰 애들은 여기죠. 따라서 요거 세 개를 더하면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런데 a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이걸 다 더하면 8a잖아요. 따라서 1이고 a는 8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3개 더하면 8분의 7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예제 3번도 한번 같이 보죠. 예제 3번에서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그러니까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해야 돼. 흰 공은 몇 개까지 나올까요?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니까 3개 중에 흰 공이니까 0개에서 3개죠. 표를 만들어 봅시다. 확률 변수 x는 0, 1, 2, 3이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건 표고요. 1번은 p, x 그리고 여기가 스몰 x 이렇게 되고 단 x는 0, 1, 2, 3이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그런데 확률 분포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그립시다.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주머니가 있어요. 흰 공이 4개입니다. 검은 공이 3개죠. 여기서 몇 개를 꺼내요? 3개를 꺼냈는데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개를 꺼내는 확률은 7C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7C3이고요. 전체 경우의 수가. 그 중에 3개가 모두 검은 거니까 3C3 곱하기 4C0이죠. 이거 해봤자 1이잖아요.
따라서 3C3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7C3에서 3개를 꺼냈는데 3개 중 흰 게 1개예요. 그리고 2개가 검은 거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 4C1 곱하기 이 중에 2개 3C2가 됩니다. 이쪽은 7C3에서 2개가 흰 거예요. 4C2죠. 그 다음에 여기서 1개예요. 3C1이죠. 이쪽은 3개 다 흰 거죠. 4C3이죠. 그리고 3C0이니까 안 써도 되죠. 이만큼이 이 숫자를 계산하면 표입니다.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0, 1, 2, 3일 때, 이 0일 때 이 숫자 써가지고 얼마 이렇게 점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2개 더해주면 그게 확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물론 아까 이제 1번 풀 때 요거인데 요거의 식도 써줘야죠. 자, 이게 뭐예요? X개 나올 확률이죠. 그러니까 7C3에 흰 거가 3개 중 흰 거가 X개가 나올 확률이니까 4개 중에 X개, 3개 중에 3 빼기 X개. 지금 이거를 아까 계산하고 식으로 나중에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이게 훨씬 쉬울 테니까. 자,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얘네들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한번 이제 이쪽을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가 오른쪽 표와 같다. p가 2일 때의 확률은 p가 3일 때의 확률의 4배더라. 그러니까 이 확률은 4b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그러고 나서 AB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b 더하기 b는 5b가 1이죠. 얘네들이 4분의 3이니까 그러므로 5b는 4분의 1이고 b는 양변에 5분의 1 해줘서 2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가 20분의 1이고 얘는 20분의 4죠. 5분의 1이죠. 그래서 AB를 구했습니다. 둘이 곱하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거죠. 자, 123번과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P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 일단 확률 변수 분포표를 상상을 해보면 1부터 8입니다. 1, 2 이런 식으로 여기가 3, 4 해서 어디까지? 8까지죠. 그런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을 다 더하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개를 1에서 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할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 x가 1이니까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루트 2분의 루트 1 k 더하기 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k죠. 자, 이게 그리고 1에서 여기를 빼야죠. 이게 답인데 k가 얼마인지부터 찾아야겠네요. k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자, 여태까지 배운 거 다 나오죠.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1분의 k를 묶어내니까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그래서 8 집어넣으면 루트 9 더하기 루트 8분의 1 자, 이게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유리화를 하면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 해주면 여기가 1이죠. 여기는 세로로 써볼까요? 분모 분자에 루트 3 마이너스 2에 또 1이죠. 그러니까 뭐 유리화하면 여기는 다 1이네요. 따라서 얘네들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요거랑 요거 남네요. 3 빼기 1 2죠? 2K가 1이니까 K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얘네들은. 자, K가 2분의 1이니까 계산할 수 있죠? 1 마이너스에 2분의 1을 밖으로 냅시다. 그리고 유리화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유리화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없어지니까요.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이 문제의 답이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제는 124번도 한번 보죠. 확률 변수 x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px다. 안 가르쳐 줬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표를 생각해 보세요. x고 p인데 1, 2, 3, 4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각각이 확률이 p1, p2, p3, p4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놓을게요. p1, p2, p3, p4 다 더해서 1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된대요. p1은 이렇게 되니까 야 여기서 p2 마이너스 p1은 8분의 1이니까 p2는 p1 더하기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게요. 그럼 P3는 여기서 생각해 봐요. P3도 8분의 1 더하기 P2잖아.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P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8분의 2죠.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등차 수열처럼 된 거예요. P1 더하기 8분의 3입니다. 다 더하니까 4 곱하기 P1 더하기 8분의 1, 2, 3 더하니까 6이죠. 가 1입니다. 마이너스 8분의 6이니까 8분의 2, 4분의 1이고 양변에 4분의 1 곱해지니까 P1은 16분의 1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최종적으로 확률을 구하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또 이걸 풀어야 돼. 자, 2, 4, 8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돼갖고 2하고 4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3이죠. 경계선 안 들어가니까요. 이거 구하면 돼요. 16분의 1 더하기 8분의 2 16분의 1 더하기 4 16분의 5가 이 문제의 답이다.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확률 변수 분포표 여기까지 13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